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0일 월요일 RK9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을 9년 만에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북한이 다시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는 대북 압박 관련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북한을 9년 만에 테러 지원국에 재지정한 것은 대북 압박을 최고 수위로 바짝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을 재천명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9월 중순 이후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60일 넘게 중단하고 있지만 북핵 미사일 위기 해소를 위한 전향적인 변화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강력한 추가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북한의 도발 중단과 트럼프 대통령의 이달 초 아시아 순방을 계기로 무르익는 듯 했던 북미 간 대화 가능성은 일단 줄어들게 됐습니다. 나아가 북한이 이에 반발해 추가 도발에 나설 경우 상황은 심각해집니다. 트럼프 정부는 이번 재지정을 놓고 그 의미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강요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에 대한 최대의 압박작전의 일환이라고 직접 설명했습니다.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되면 무역 제한과 대외 원조 금지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미 국제사회로부터 고강도의 제재를 받고 있어 실효성은 별반 없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9년 만에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고 나선 것은 상징적인 의미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잔악성과 비도덕성을 낙인 찍어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과 제재 강도를 더 올리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핵미사일을 관할하고 있는 미군 전략사령관이 대통령의 위법적인 핵공격 명령은 거부할 것이라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무분별한 핵무기 사용 선제 공격, 핵전쟁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연방의회가 40년 만에 처음 제동장치를 고려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김윤재 기자입니다. 미국의 핵무기와 미사일 방어작전을 총괄하고 있는 미군 전략사령관인 존 하이든 공군대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무기 공격 명령이 떨어지더라도 위법적이면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공개 천명했습니다. 존 하이든 전략사령관은 지난 18일 캐나다에서 열린 국제안보 포럼에서 대통령의 핵공격 명령을 받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핵공격 명령을 받더라도 위법적인 것으로 판단되면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이든 전략사령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무기 공격이 위법적으로 판단되면 위법한 공격은 수행할 수 없다고 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대통령에게 핵무기 사용이 위법이라는 의견을 전달하면 대통령은 왜 그런지 물어볼 것이라며 그 다음에는 합법적인 대응 방안과 적절한 옵션들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지난 14일 로버트 켈러 전 전략사령관이 상원 외교위 청문회에서 대통령의 핵무기 공격 명령이 불법으로 판단된다면 군부가 거부할 수 있다고 밝힌 데 이어 현직 전략사령관이 거의 같은 입장을 제시한 겁니다. 현재 워싱턴 정치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전략사령관 등 군부가 대통령의 핵공격 명령을 어떠한 근거로 위법으로 판단해 거부할 수 있는지,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핵무기 공격을 명령할 경우 누구도 쉽사리 거부하지 못할 수 있다는 등의 우려와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미 연방의회에서는 지난 1976년 3월 제럴드 포드 대통령 시절 이래 거의 42년 만에 처음으로 대통령의 핵무기 사용에 제동장치를 마련하는 구체적인 행동에 돌입했습니다. 친트럼프에서 반트럼프로 변신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3차 세계대전 핵전쟁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성토하고 있는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이 1년의 청문회를 열어 트럼프의 핵전쟁만큼은 막겠다고 앞장서고 있습니다. 연방 상하원에 상정된 법안들은 의회가 선전포고하지 않는 한 대통령이 핵무기를 사용해 선제 공격해 핵전쟁을 먼저 일으키지 못하도록 금지함으로써 군부가 대통령의 핵무기 공격 명령을 위법으로 판단할 명확한 근거로 규정하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RKTV 뉴스 김윤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의 미국 비자 거부율이 올해 9%로 소폭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2년 연속 한 자릿수를 유지해서 비자 면제국에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한면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 무비자 또는 방문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한국인들의 비율이 올해 9.05%를 기록해 비교적 양호한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무부가 발표한 2017 회기년도 무비자를 포함한 미국 방문 비자 거부율을 보면 한국은 9.05%로 전년도 8.65%보다 소폭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2014년과 2015년에 비해 큰 폭으로 떨어진 후 2년 연속 한 자릿수를 유지한 것이어서 미국 비자 면제국 지위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미국 비자 거부율은 비자 면제국으로 지정된 직전인 2008년에는 3.8%에 불과했으나 지정 후 첫 해인 2009년에는 5.5%로 약간 올라갔으며 2010년에는 9.4%로 2배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더욱이 2012년부터 두 자릿수로 올라가 2012년에는 13%, 2013년에는 18.1%, 2014년에는 무려 21.2%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 2014년을 기점으로 한때 비자 면제국 지위가 흔들렸으나 이제는 다시 안정을 되찾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특히 비자 면제국들 가운데 무비자와 방문 비자 거부율이 현격히 높고 미국에 눌러앉는 오버스테이 불법 체류 비율이 높아지는 국가에 대해서는 비자 면제 지위를 박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실제로 2002년 아르헨티나, 2003년에는 우루과이에 비자 면제국 지정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전체 비자 거부율이 기준인 3%보다 3배나 높은 상황이지만 한 해 7,000명씩 미국에 눌러앉는 오버스테이 불법 체류 비율은 무비자 0.34%, 취업자 1.2%, 유학생 2.5%로 전체 평균의 절반 정도 수준이어서 비자 면제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R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내년에는 지구의 자전 속도가 느려지면서 전 세계에서 규모 7.0 이상의 강진이 잦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콜로라도대 로저 빌햄 교수와 몬타나 대학 레베카 밴딕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논문을 연방지질학회에서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빌햄 교수는 어제 영국 일간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올해는 큰 지진이 6차례에 불과했지만 내년엔 20차례는 쉽게 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구는 5년 주기로 자전 속도가 느려지는데 이때마다 대지진 발생 횟수가 크게 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는 2018년 내년 그 시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빌햄 교수는 지진이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면서도 경험상 적도 근방 열대 지역에서 더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지난 1900년 이후 발생한 규모 7.0 이상의 지진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지구의 자전 속도가 하루에 1밀리초, 1000분의 1초 변하면 지구 핵의 움직임이 달라져 막대한 에너지를 분출하게 한다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빌햄 교수는 평소에는 큰 지진이 연 평균 15차례 안팎으로 발생했다면서 반면 자전 속도가 느려졌을 때는 25차례에서 30차례나 일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사흘 뒤면 추수감사절이죠. 올해 남가주 추수감사절은 여름과 같이 뜨거울 전망입니다. 국립기상대는 이상고온 현상으로 오늘부터 낮 기온이 서서히 올라서 오는 23일 목요일 남가주 대부분의 지역 낮 기온은 80도 중후반, LA는 91도, 벨리는 92도 등의 더운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이후 토요일부터 낮 기온은 다시 70도 초반으로 뚝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기상대는 주민들에게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RK9 뉴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